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수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부터 시작합니다. 등식이 쫙 주어져 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정한 계수들을 쫙 구해달라. 1창의 계수, 3창의 계수, 5창의 계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쭉 나와 있는 계수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홀수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일이 다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자, 아이디어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1,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A0, A1, A2 쭉 나오는데요. A6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 지워지니까 1의 세제곱 되겠고, A0 여기를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됐습니까? 마이너스 A3입니다. 쭉 가서 A6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차수가 1차인 부분, 3차인 부분 이런 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차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27에서 1을 뺐으니까 26이 될 거고요. 자, 지워집니다. 2배의 와, 여기가 어떻게 되죠? A1 지워지고 A3 4는 지워지고 A5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좀 그럴듯하죠? 자, 벌써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홀수 부분들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1,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를 차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답을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만약에 이게 합을 하면 어떻게 되죠? 28이 되겠고, 2배의 이때는 뭐가 되죠? A0, A2, A4, A6. 자, 어떤 계통만 나오죠? 짝수 계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큰 틀의 아이디어 이해됐습니까?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그 결과를 더하기 빼기 이런 부분들이, 자, 어떻게 나오는지, 더하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쭉 나와서 이걸 뭐 계수의 총합, 계수 총합 이런 형태도 질문할 때 좀 써먹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계수를 쭉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그 결과를 더하기 빼기.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지만 1 집어넣으면 계수 총합,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홀수 부분을 빼면 홀수 부분, 더하면 짝수 부분. 이번 질문은 이 홀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정확하게 항등식 공부했을 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형태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9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목 나머지 형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를 x-1로 나눴을 때 목 qx 나머지 r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fx 더하기 5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주어진 식의 x를 일단 곱하기 하는 거니까 x-2 qx 더하기 rx 그곳에다가 또 더하기 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을 x-2로 나눠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대로 쭉쭉쭉 써가면 될 것 같지만 실은요, 이 부분이 또 나누기가 더 됩니다. 자, r의 x-2 플러스 2r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식 정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x-2가 공통이니까 공통을 딱 꺼내서 식을 쓰는 순간, 자, 우리는 뭐가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끝난 느낌이 됩니다. x-를 나누면 쭉 곱하기 됐으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몫입니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식 변형에 해당하는 거죠. 자, 주어진 식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깁니다. 가장 기본 썼습니다. 그곳에다가 곱하기 한 거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뒤에 더하기 5까지는 뭐 덤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x-1로 나누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쪽 부분이 1차 부분이 나누기가 더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나누기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rx2 이렇게 써진 부분을 x-2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rx-2r 이렇게 해서 이제 빼기 2r 이렇게 되는 부분, 그냥 이렇게 그냥 식변형 형태 정도 하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식변형 형태에서 일부 부분이 이제 몫으로 이렇게 좀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 생기고 나머지 생긴 부분, 간단한 식 변형 형태가 되는 이 부분 정확하게 잘 학습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설명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좀 이해 잘 되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9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수 a에 대하여 a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루뚜루뚜루뚜루뚜 내게 열심히 곱을 계산해달라. 무엇이 나온 거죠? 그냥 곱하기 되어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루트하고 루트를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그냥 무작정 ab가 된다는 거 아니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와,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어 있으면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만 생기는 이런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풀이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혹시 이제 음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마이너스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루트 2i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4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실제로 계산 들어갔을 때는 자, 이렇게 밑에 실제 숫자 하는 것처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하게 살펴보면 되죠. a-1 a에서 a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죠. 1-a의 i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건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1-a는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자, 저거는 어떻게 되죠? 애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꺼내놓고 나서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1 플러스 a라고 하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 나온 거죠. 1 플러스 a에다가 i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그럴싸하게 바꿔놨습니다. 됐습니까? i가 2개 있군요. 마이너스 생기겠고요. 됐죠? 자, 짝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짝 지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짝 지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1-a 제곱 되겠고 a 플러스 1에 뭐 이것도 1 플러스 a라고 하죠. 뭐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고. 자, 그러면 루트가 가볍게 풀립니다. 1-a 1 플러스 a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1-a 제곱이 되겠습니다. 물론 답은 또 깔끔하게 쓰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가 생겨나는 이 부분 정확하게 잘 처리하기. 우리가 배운 아이디어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처리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론 점검요. 루트 이거 뭐 그냥 낼 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튀어나온 이 부분 우리가 학습한 부분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할 때는 이렇게 직접 i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바뀐 부분하고 이렇게 바뀐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부분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이 값들이 이제 전부 다 양수 처리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평상시 하던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별 문제 없겠죠. 자,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꼭 복습 잘 해서 실수 없이 이건 잔실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하는 학습 그런 학습 자세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공부하는 연습 10번을 통해서 조금 더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쭉 주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계산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구해서 답을 하라. 이런 얘기도 있네요. 복소수 계산이라고요? 자, 복소수 계산이면 먼저 해야 될 게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알아봐야죠. 자, 이 정도 아시죠?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다시 9제곱, 뱅글 아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 i분의 1은 뭐 그대로 써야 되겠고 i 제곱이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 고쳐 보면 되고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분의 3 4 숫자 2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요 2에다가 마이너스 i 분의 2인데 요걸 또 유리화를 싹 해서 써지게 되면은 2 플러스 2i 이렇게 계산해서 써져요. 그럼 그 다음 거는요 i 분의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i 분의 7 8 2 마이너스 i 분의 똑같죠? 똑같이 써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50까지 가거든요. 50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48, 즉 4 곱하기 12, 12번 반복되고 나서 49, 50 여기 두 개가 남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래 주어진 식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2배의 1 플러스 i 요거 계산한 것이 12번 나오겠고
그 다음 49니까 i분의 49에다가 마이너스 50 이렇게 두 개가 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또 유리화해서 i를 이렇게 고쳐가게 되니까 알겠네요. 24i에다가 플러스 24. 어이구, 숫자를 먼저 써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50이 있겠고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2, 49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6에다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5i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 값이 다 나왔으니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1 처리하면 계산 끝났죠. 자, 됐습니다. 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복소수 연산 이 정도는 뭐 못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규칙성 부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요. 5제곱 되었습니다. 반복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계산도 4개씩 짝을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번씩 규칙이니까 48에서 딱 끊어져서 2개 남는다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계산 보여드렸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다시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해도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성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다음 식이 개수가 정수인 두 1차 식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데 개수가 정수 이런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싸하군요. 자, 근데 이게 두 개 열심히 곱하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음수군요. 하나는 양수고요. 자, 어쨌든 절대값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두 숫자를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한 부분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요. 더하기를 해주게 되면요, 뭐 마이너스 3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뭐 두 수 곱하기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그럼 숫자 차이가 어떻게 나야 되죠? 어떤 거가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1하고 4, 1에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뭐 그냥 숫자만 보게 되면 1하고 4 이렇게 두 개 곱하기 됐죠.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처리가 되게 되면 이제 요거 곱하기 한 결과가 n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2 곱하기 5 요거 곱하기 한 게 또 n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숫자들이 되겠다. 자, 근데 이 n이 30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뭐 그럼 이게 쭉 나가면 되겠습니다. 과연 대충 얼마 정도까지 나가야 될까요? 20, 23 해주면 이건 뭐 400이 되는 거니까 안 될 거고 이거보다 작을 것 같고 중간에 한번 뚝 잘라볼까요? 15 정도 해주면 또 얼마가 되나요? 1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30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270 나오는데요. 270. 자, 그러니까 그럼 하나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16, 19는 될까요? 자, 요건 또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19 곱하기 16을 직접 해봐야 되겠습니다. 6, 9, 54에다가 6일은 6에다가 11에다가 19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을 넘어갑니다. 안 되죠. 자, 그러니까 15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해둔 것이 270이라서 요 숫자까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숫자를 기준으로 쭉 살펴보니까 1에서부터 15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대체 몇 개를 만들겠느냐? 15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이 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곱 형태 모양으로 인수분해되는 모양 만들어놨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에는 이 두 숫자를 이제 곱하기 해준 결과, 더하기 해준 결과에 대한 정보인데, 특히 이제 곱이 아주 관심이 많죠. 곱한 결과 이 n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하나 이제 마이너스 돼 있어서 뭐 지그재그 계산 형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숫자 차이를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이제 음수될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4 이렇게 됐습니까? 절대값 숫자 차이는 좀 3이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빼버리고 이제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쭉쭉쭉쭉 진행해서 마지막에 300보다 작은 숫자 되도록 하는 숫자 찾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겠지만 조금 연습하게 되면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복습해서 이 정도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6번 마무리합니다. 17번 시작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당식 fx와 당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O의 값은 어떻게 되냐? 3차 당식 fx가 가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매우 재미있는 특징 같습니다. 1 집어넣을 때 1, 요거를 옆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1분의 1로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식은 2의 2분의 1. 와, 다음 식은 3의 3분의 1. 요 특징은요, fx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x분의 1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나는 gx를 이렇게 줬네요. 오, 이거 왜 줬을까요? 자, 요거는 주어진 이 식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식에 x, fx 해놓고 저걸 이항시키면 빼기를 하면 0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자, 와, 요 모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건 뭐, 물론 문제풀이를 도와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요 식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숫자 집어넣을 때 지금 요 식에 1, 2, 3이 대입해서 만족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 2, 3이 요런 새로운 형태의 식의 뭐다? 글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x라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gx로 곧바로 쓰면 되겠네요. 자, 요런 걸 근으로 갖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fx가 3차인데 우리가 구한 gx는 그 3차식에다 x를 곱하기 했으니까 4차식이 돼야 되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런 거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x-1, x-2, x-3. 자, 요건 자동으로 근을 갖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차수가 하나 더 높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다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됐는데 g4가 2,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자, 그럼 뭐가 더 필요하죠? 잘 생각을 해보면 요 식에서 여기 fx에 이제 x가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오, 재미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0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g0은 마이너스 1 이런 게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4는 이제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고요.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요 a 플러스 b 값을 a하고 b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0부터 들어갑니다. g0 0 해주면 b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마이 마3 곱하니까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나요? b 값은 그냥 6분의 1 나왔는데요. 오호, 감사합니다. 자,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 4 집어넣으면 뒤에서부터 보면 1, 2, 3 곱하는 6인데요. 자, 이 결과는 또 2가 되겠습니다. 그럼 4a 플러스 b는 이꼴 3분의 1 됐고 4a는 자 6분의 1이니까 가서 빼면 또다시 6분의 1이 되니까 오와 a 값은 24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자, 어쨌든 gx가 숫자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구하겠습니다. 24하고 b값이 6분의 1. 요거 좀 현명하게 잘 쓰면 안 될까요? 24분의 1 x 더하기 6분의 1인데 뭐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할까요? x-1, x-2, x-3. 자, 여기 부분은요. 불편하면 24분의 1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x 더하기 4, 6, 24 이렇게 처리되죠? 자, 이렇게 놓고 풀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리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죠? G5를 구하라고요. 5 대입이니까 24분의 1이 있는 거고 5 대입하면 9가 되겠고 저 5 대입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야, 요거 얼마입니까? 요게 2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줄이야. 그래서 정답 9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 파트는 산수를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 부분 이제 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 2, 3 이렇게 된 요 모양, 와. 자, 요런 패턴인데 요런 특징이 있는 거구나. 그걸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만족시키는 값에 1, 2, 3이 있어서 1, 2, 3을 근으로 갖는 식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수성에서 이제 요걸 좀 이렇게 도와줘서 이걸 G로 이렇게 놓고 풀어가는 이제 좀 아이디어를 도와준 건데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좀 주의해야 될 점은 gx가 4차기 때문에 나머지 1차 부분에 하나 더 있다라는 정보고요. 주어진 값 G4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해서 0 집어넣는 이 아이디어에서 요 하나를 정보를 더 구해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야 되겠고 맨 처음에 이렇게 식 모양 형태라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 이런 두 가지 요소 정도들이 좀 어려운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다시 큰 흐름부터 다시 살펴봤는데 좀 이해 잘 되겠습니까?
복습 잘 하셔서 이 정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빨리 키우셔야 됩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길 바라면서 17번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 베타 허수를 그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요? 2차 방정식 풀이하는데 근이 허근이 이렇게 다른 종류여야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바로 지금 읽은 이 부분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요, 알파바 이렇게 켤레근을 갖는 것이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거죠. 즉, 이 베타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실은 알파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부분이네요. 자, 문제를 봅시다. 가는 정보 제공해 준 거니까 됐고, 이제 또 여기에 또 복소수 이론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자, 베타 제곱분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뭐 다시 쓰게 되면요, 알파바 제곱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 형태 계산할 때 실수요? 자, 그럼 어떻게 풀죠? 요거 이제 알파 제곱분의 알파바 마이너스를 쓰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뭘 쓴 거죠? 켤레 복소수 쓴 거죠? 켤레 복소수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실수가 되니까 두 결과는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명한 풀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풀이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고 알파바 세제곱 빼기 알파바의 제곱이 같다라는 결론이 되겠고요. 이항을 시키니까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바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야 되나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바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가 0이다 처리가 되니까 인수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되겠고, 괄호 열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 제곱에다가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바 이렇게 좀 남아있는 건가요? 자, 이 결과가 0이다. 됐습니까? 자, 서로 다른 복소수니까 여기는 0이 안 되겠고, 이 괄호친 이 긴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여기 또 뭐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바 써주면 되겠고, 알파 알파바. 됐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어떻게 됐었죠? 두 근의 합 2a 곱 b군요. 그러면 이제 2a의 제곱 b 여기 2a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또 b 값이 제공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0 처리돼야 되는데 4a 제곱에다가 b 값이 가 부분에서 2a라고 했으니까 2a 마이너스 4a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요. 재밌군요. 자, 그러면 4a에 a 마이너스 1 처리돼서 a 값이 0 또는 a 값이 1 이렇게 나오는데, 자, a 값이 0이면 어떻게 되죠? b 값도 0 되는 거고,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은 0 나오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1 이렇게 되겠다. a 값이 1이면 자동으로 b 값은 2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라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뭐 맨 처음 스타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알파 베타가 이제 전혀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해주면요, 산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못할 정도의 산수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를 뭐 p 플러스 qi라고 했고, 베타를 전혀 다른 뭐 m 플러스 n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이하겠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너무 복잡해져 갑니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켤레 복소수를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계산할 때 실수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켤레 복소수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차는 이 부분이 산수와는 또 나름 어느 정도의 또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잘 처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수 형태로 쭉 진행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에서 처리된 이 중간 이런 과정들 좀 잘 할 수 있으겠죠. 그 다음에 뭐 근과 계수 관계에서 대입한 이런 부분들 군데군데 조금 좀 이론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들은 뭐 아마 수직 처리를 좀 연습했으면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나름 좀 아이디어 형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지금 식에 대해서 관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지식을 좀 처음부터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좀 살짝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마무리합니다.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수성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r3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f2 정보 주어져 있고요. x-의 제곱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가 같다. 아주 좀 특이한 형태의 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3차식인데 3차로 나눴다. 이것도 또 재미난 표현이고요. 조금 독특한 표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목 돼 있고 나머지 돼 있을 때 또 정보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부터. 자, f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눴다. 3차인데 몫이 a라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2차니까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다른 문자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 들어가서 x-2로 제곱으로 나눈다면 이 부분은 x-2의 제곱 이런 형태하고 슉 써야 되는데 여기 부분 좀 잠시 대기입니다. 왜냐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x-2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a의 x-2 이렇게 처리가 하게 되게 되면 요걸 이제 x-2 나 이용하려니까 이제 제곱으로 나눈 형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의 x-2 처리돼 있고 요 부분에서 이제 p에서 이제 몫이 이렇게 생겨요. 그죠? 딱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게 슉 나누고 몫이 생기는데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아까 목과 나머지가 같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a의 x-2 더하기 p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쓴 부분이 똑같아야 되겠다. 여기를 a의 x-2 더하기 p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물론 요 부분 이만큼 합친 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rx가 당연히 되는 거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이용할까요? 자, r제로 뭐 다 있는 거 다시 한번 하죠. 뭐 r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 x에다가 0을 열심히 집어넣으니까 4p 여기 또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p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r1입니다. 1을 집어넣으니까 p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 p 이게 이제 r1에 해당하는 건데 이 결과가 서로 다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pp 지워지고 이항시키면서 a 되면서 a 3p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a 값을 3p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rx라는 것은 일단은 a 자리에다가 대입하니까 p의 x-2의 제곱에다가 3p를 집어넣으니까 3p의 x-2 처리되겠고 더하기 p 처리됐습니다. 자, 마저 구해야 되는데 p 값을 그건 무슨 뭘 이용하면 되겠죠? 아직 가를 사용 안 했죠? 자, f2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2 어느 정도 식쯤에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자, 뭐 이렇게 뭐 정리된 식에 집어넣죠. 집어넣으니까 여기까지 쭉 다 0에다가 이럴 수가 남는 게 p 하나만 남아요. 와, 그냥 한 방에 끝났습니다. 이 결과가 1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rx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써버리면 쓸 수 있겠군요. x-2 제곱에다가 3의 x-2 더하기를 썼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r3이요? 3 재밌습니다. 3 집어넣으니까 1 되겠고 3 되겠고 1 이렇게 처리되면 결과는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r3 5 구했습니다. 문제 중간에 a 값도 구하라고 했죠? 자, p 값이 나왔으니까 뭐 a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r3 5 a 값 3 해서 결과를 구해놨습니다. 되셨죠? 자, 나머지 정리 좀 독특한 형태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나머지 정리는 역시 기본 지키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풀이법은 좀 달라지는데 저는 다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차수 나눈 이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눔을 나머지 이 부분하고 관련된 RX와 관련돼서 여기를 처리했습니다. 자, 이 식을 바탕으로 이제 제곱으로 나눈 이 부분이 자, 여기 맨 처음 주어진 거하고 인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있는 부분인지 이렇게 좀 나눠 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2차 부분이 또 나머지가 좀 더 실질적으로 더 나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처음부터 쓴 것이 아니라 목과 나머지가 같아져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인수분해 될 때 생기는 여기를 관찰해서 그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써간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대입해서 연산 진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차분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들 조금 색다른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보셨으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좀 보탬이 되겠죠. 차분하게 설명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서 좀 변형된 문제들도 잘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20분을 끝으로
수성고 2020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